안녕하세요, 염창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항암제의 변화와 비타민C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암 생존율은 정말 눈이 부시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항암제의 개발이에요. 옛날에는 세포독성 항암제만 있다고 하면은 지금은 면역 항암제, 표적 항암제, 카티부터 다양한 항암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의 발전과 더불어 결국은 이제 암 환자의 생존율이 더 좋아졌다는 거. 실제로 2000년도만 해도 암 환자 발생률이 12만 명, 사망자는 7만 명 정도였습니다. 2021년도 데이터를 보면은 그 발생자는 27만 명 정도 되고 사망자는 8만 1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암 생존자가 이제 그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뭐가 좋냐 하면은 바로 새로운 신약들이 개발되기 때문에 암을 이겨낼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즉 버티면 기회는 반드시 온다는 것을 꼭 잊지 말고 오늘도 열심히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항암제의 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개발됐던 게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예요. 1970년대 미국의 이제 닉슨 대통령이 암과의 전쟁을 선포했잖아요. 그 엄청나게 돈을 투자하면서 암을 때려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 바로 부작용적이에요. 1세대 항암제, 세포독성 항암제, 아드리아마이신, 시스플라틴, 탁솔 이런 것들이 계속 70년대, 80년대, 90년대로 가면서 약들은 점점 좋아지고 결과도 좋아졌는데 부작용 때문에 더 이상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들은 암은 줄었는데 부작용 때문에 신장이 망가지게 되고 치매가 빨리 오게 되고 귀의 문제점들 다양한 부작용 때문에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닉슨 대통령은 암과의 전쟁에서 졌다고 이제 선포를 하고 그 외에 다른 방법들을 이제 찾기 시작했고 의료계에서도 그 다른 방법의 대안책을 찾았습니다. 그게 바로 글리백이라는 약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암세포를 죽인다고 하면은 2세대 항암제는 암세포에 있는 특정 수용체를 잡아서 암세포를 억제하는데 첫 번째 나왔던 게 글리백이었어요. 글리백의 치료 효과를 보면서 이레사, 타세바, 허셉틴 등 다양한 표적 항암제들이 나왔고 실제 암 환자를 오래 생존 기간을 늘렸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표적 항암제의 개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표적 항암제만 갖고는 뭔가 아쉬움이 있고 부족하니까 완치적으로 가는 데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찾아냈던 게 바로 면역 관문 억제제 3세대 항암제인 키투르다 여보의 옵티버였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암세포가 있는데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왜 암세포를 못 죽일까? 어떤 문제 이 둘 간에 결국은 그 상호작용 때문에 그럴 거야 아닐까 하는 거를 찾았죠. 그래서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암세포가 면역세포의 작동을 막아주는 PD-L1이라는 게 있다는 거를 이제 찾았던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얘의 고리를 끊어주게 되면은 결국은 암세포가 면역세포를 그 작동을 방해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죽이지 않을까 하는 가설을 세웠죠. 실제로 그래서 개발된 게 이제 키투르다 여보의 옵티버였고 실제 환자들한테 썼을 때 정말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바로 지미 카터 대통령이었죠. 그 다음 세대가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치료 결과가 20-30%밖에 안 나서 뭔가 한계가 있겠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카티였어요. 아예 그 T세포에다가 키메라 안티젠이라는 레이더를 부착시켜 갖고 암세포를 직접 죽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카티였고 지금 4대로서 실제 환자들한테 투여해서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유명한 말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 있잖아요. 환자를 보는데 암만 보다 보면은 실제 환자분들이 나빠지고 돌아가시는 거를 놓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당신 생명이 이만큼 연장이 됐으니까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의사 선생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를 살더라도 정말 제대로 산 게 오랫도록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의 이제 롤이라든지 하나의 중요한 키로 나타난 게 바로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항암제처럼 치료 효과가 뛰어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부작용이었고 환자의 그 생존을 여명을 더 증가시켜주고 면역력을 올려줘서 항암제의 부작용을 감소시켜주는 치료 결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항암 그 비타민C의 역할이 지금은 옛날에 암세포를 직접 죽인다는 개념보다는 지금은 면역을 올려서 결국은 항암 치료의 효과를 더 올려주는 치료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치료 방법으로 이제 제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부터 이제 비타민 치료하면은 1970년도부터 얘기들이 나와요. 실제 이 비타민 C를 항암제로서 처음 썼던 거는 1950년도였습니다. 그렇지만은 본격적으로 이제 세상이 나온 거는 70년대, 80년도 그 라이너스 폴링 박사와 유한 카메론이 암 환자한테 직접 써서 효과를 봤다는 거를 보면서 이제 그 항암제로서의 가능성을 제시를 했죠. 그렇지만은 그 다음에 더 좋은 항암제가 나오면서 비타민C가 묻혀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묻혀 들어가면서도 다시 계속적으로 회복됐던 건 뭐냐? 기존의 항암제의 효과를 올려주고 부작용을 감소시켜줬던 기전절이 하나하나 발견이 되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암세포를 직접 죽이는 것보다는 면역 치료를 상승시켜주고 그리고 항암제의 부작용을 감소시켜서 환자의 생존 기간을 더 높여주는데 더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치료를 양약적인 비타민C 요법으로서 이제 넘어가는 게 바로 이런 얘기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제 비타민 요법 하면은 이것에 이제 그 작용의 효과가 없다고 얘기했던 게 이제 1980년도에 메이오 클리닉의 모텔 박사의 연구예요. 그분이 비타민C가 임상 연구를 했는데 비타민C가 효과가 없다고 발표를 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라이너스 폴링은 정맥 주사를 썼고 메이오 클리닉의 모텔 박사는 경구제를 썼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 경구제와 주사의 차이가 그렇게 큰지는 아무도 몰랐었습니다. 그게 이제 2004년도 미국 NIH에 있는 마크 레빈 교수가 그거에 대한 논문을 쓰면서 밝혀진 거죠. 그 후로 그렇지만 의학계에서는 비타민C는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로 인해서 효과가 없는 걸로 그냥 무시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메이오 클리닉의 생각도 변화가 와요. 왜? 비타민C가 좋은 효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메이오 클리닉도 그거에 반해서 임상 연구, 비타민C에 관련된 임상 3상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메이오 클리닉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 비타민C가 암에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를 보여준 대규모 통제 임상 시험은 아직은 없지만 일부 예비 연구에서는 표준 치료법인 항암제와 더불어 고용량 비타민C를 결합하면은 유익할 수 있다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즉 비타민C가 암세포를 직접 죽이는 것보다는 파마콜로지 아스코베이트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은 비타민C가 분명 암 환자한테 도움이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도 그렇지만은 많은 이제 의사들이 고민했던 비타민 치료할 때 고민했던 세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언제 사용할까? 사용하면 좋을까? 두 번째는 얼마의 용량을 쓰면 좋을까? 그리고 세 번째는 비타민C가 어떻게 암세포까지 던달하게 할까? 이 세 가지 고민을 했었는데 그 고민에 대한 답들이 한때마다 계속적으로 나왔어요. 첫 번째, 언제 사용하면 좋을까는 라이너스 폴링과 유한 카메론이 제시했죠. 가능한 빨리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얼마의 용량을 사용하면 좋을까 하는 거는 마크 레빈 교수와 리오단 박사님이 얘기했던 혈중 농도 400mg per 데시리터 이상 써야 된다. 그건 혈액 검사를 통해서 요새 확인하면 됐고,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제일 힘들었어요. 어떻게 비타민C가 암세포까지 전달할까? 그거는 결국은 환자를 보면서, 케이스를 보면서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그 열쇠가 바로 SVCT2였습니다. 그 SVCT2에 대한 열쇠를 줬던 분이 저한테는 이제 두 사람이 있는데, 한 분은 이제 제가 일산병원에서 의사로 있을 때 치료했던 난치성 그 환자였어요. 그 결절성 다발 동맥염으로 해서 그 치료를 했는데 실패하고 저희 병원에 이제 비타민 치료를 하러 와서 비타민 치료를 해서 6개월 동안 매일같이 비타민C 50g, 아연 TPN을 줬더니 정말 복막내에 터졌던 그 장기들이 다시 붙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제 이 환자의 혈액을 삼성서울병원 비타민 센터로 이제 보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비타민C 세트하는 삼성서울병원 박상현 교수님 팀들이 제일 잘했습니다.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혈액 속에 있는 것도 있지만은 그 세포 내로 비타민C가 엄청나게 많은 양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가능성을 이제 제시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환자분은 정말 장이 터졌는데 비타민C 6개월 맞고 나서 그 붙었던 그 손상된 장이 회복이 됐죠. 그렇지만은 몇 년 후에 다시 재발돼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자신이 좀 떨어졌던 건 맞아요. 왜? 그거에 대한 그 이유, 비타민C가 효과는 있지만은 왜 효과가 있는 게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다면 더 끌고 가지를 못해서 좀 아쉬움이 남긴 합니다. 지금 같았으면 정말 더 적극적으로 제가 더 치료를 했었겠죠. 그 후로 2009년도에 미국에서 한 노 교수님이 방문을 합니다. 70대인 분인데 이분은 평생 그 폐섬유화증만 연구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연구는 뭐냐? 비타민C를 폐까지 운분해 주면은 이 폐섬유화증을 치료할 수 있다는 거를 그 연구를 통해서 발견을 했어요. 저한테 종이 한 장을 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서울정모병원 교수로 있을 때 오셨는데, 근데 본인은 왜 미국에서 하지 않고 저한테 왔냐 했더니 미국에 있는 어떤 의사도 자기가 했던 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주고 본인을 그 무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저에 대한 얘기를 논문을 통해서 보고 한국에 있는 의사를 찾아서 왔고 이거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해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줬습니다. 그게 뭔가 했더니 바로 SVC2였었죠. 그래서 저는 이 그 교수님의 숙제를 가지고 풀어서 이제 하게 됐던 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많은 시간이 걸렸고 많은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 모르겠지만은 비타민C가 제대로 어떤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SVCT2라는 수송체가 있어야 되고 그 수송체가 있는 사람들이 비타민 치료 효과가 좋고 그 수송체가 없는 분들은 비타민C 치료보다는 다른 치료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이 혈액 속에 있는 활성산소를 없애기 위해서 저용량의 비타민C는 꾸준하게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무조건 좋다는 거죠. 오늘 이제 제가 얘기했던 이제 항암제하고 비타민C의 이제 치료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치료 방법들 자체가 결국은 전혀 다를 수도 있지만은 같을 수도 있고 같이 함으로 인해서 상승 효과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비타민 치료 정말 중요한 치료 중에 하나예요. 암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병에 그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난치병에도 효과가 좋기 때문에 반드시 SVCT2 검사를 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은 비타민C 요법을 꼭 했음을 합니다. 그리고 이 치료가 아직은 임상에서 그렇게 이제 인정을 안 받지만은 환자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을 많이 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제가 항상 강의 때 제일 많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 쿠스마을의 경험이에요. 침상의 결과가 과학의 결과보다 중요하다. 암만 의학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환자가 살아있으면은 왜 살아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찾아야 돼요. 현대의학은 정말 많은 약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 약은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일부 약은 효과에 비해서 부작용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옥석을 가려야 돼요. 그 옥석을 어떻게 가리냐? 바로 장기 생존한 암 환자분들이에요. 이 장기 생존한 암 환자들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찾으면은 환자 치료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뭐냐? 바로 비타민C예요. 비타민C를 적절하면 사용하게 되면 정말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고 거기에 하나의 키가 뭐냐? 바로 SVCT2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치료를 하는 분들은 SVCT2 검사를 하고 꼭 그 비타민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